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론 출제예상 제2차 시험 출제예상 문제 9번째고요. 목표관리법 MBO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구문입니다. 목표관리법의 개념, 실행 절차, 평가 구성 요건상에서의 검토 내용 등을 약술하시오. 그래서 25점짜리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먼저 1번의 목표관리법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관리법은 영어로는 Management by Objectives MBO라고 하고요. 이거는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 내에 달성할 특정 목표를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합의에 의해서 설정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결과지향적 평가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식의 고가법의 핵심은요. 조직구성원과 종업원의 어떤 고가 참여, 파티시페이션이죠. 이거하고 상사분들의 고가 지원, 서포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탑다운 형태로 그 위에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하 직원분들의 참여에 의해서 바텀업 과정을 통해서도 이제 수립이 됨으로써 부하 직원분들의 어떤 조직 목표 설정 과정의 참여 정도가 높아지고요. 이는 목표 달성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부하 직원분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분들의 성과를 합산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상사분들의 어떤 각각의 이제 그 인사 성과가 되기 때문에요. 또 직장 상사분의 고가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서포트 활동이 있죠. 자, 그래서 목표관리법은 참여를 통하여 작업 목표에 대한 상급자와 하급자 간 합의, 컨센서스를 도출하고요. 이에 기반하여 결과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 인사평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법을 통해서 업무 과정과 목표를 통한 동기부여가 가능하고요. 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직장 상사분의 체크 활동들이 있으십니다만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어떤 부하 직원분들에 대한 권한 위임도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직장 상사분과 종업원 간이 조직 구성원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요. 부하 직원분들에 의한 그 목표의 어떤 수용성이 높고요. 또 성과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을 통해서 평가 대상 항목들과 가중치들이 다 결정되고요. 또 합산 점수를 통해서 인사평가 등급이 SABCDE 또는 SABCD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되니까요. 성과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가와 관련한 행정 업무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표의 합의 과정, 또 그 목표 달성 과정의 체크 과정, 그 목표 그죠? 확보 활동 이후에 평가 과정이 있고요. 각각의 서류 작업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좀 실용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고요. 또 목표의 합의 및 성과 평가 지표들의 설정과 측정이 좀 어려운 그런 비정형적인 업무에는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고요. 또 인사평가자에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MBO의 실행 절차, 목표관리법의 실행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목표관리법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서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Job Description, 직무 기술서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요. 그래서 평가 대상자인 피평가자의 직무 기술서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검토하여 직무의 범위와 핵심 활동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자, 이번엔 성과 표준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분과 하급자분이 성과의 표준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성과평가의 방법이나 틀, 성과평가 지표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시고요. 또 성과의 측정 방법들 이런 것도 개발하셔서 자, 그럼 3번엔 이제 목표의 합의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자, 평가 대상자인 피평가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목표가 확정되는 과정이죠. 자, 이 과정에서 동기유발, 동기부여에 적합한 좋은 목표는 스마트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그죠? 자, 이는 그 이로쿠 교수님과 그 이후의 교수님들에 의해서 발전이 된 목표 설정 이론, 골 세팅 티어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GSD죠. GSD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가 없는 상태보다는
구체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목표가 제시가 됐을 때 그것이 조직 구성원분들의 각각의 이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스마트 기준의 S는 스페시픽입니다. 자,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M은 메저러블입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요거가 약간 다른 기준으로 또 스마트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테마 경영학에 넣어두었는데요. 근데 이제 MBO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는 요 기준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는 어치버블이죠. 자, 목표가 달성 가능하면서도 적당히 도전적이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R은 리절트 오리엔티드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결과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T는 타임 바운드입니다. 기간 내, 시간 내, 통상 시간 기한이 있는, 통상 1년 이내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자, 물론 이제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목표도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중기 목표들과 또 1년 내에 달성하실 수 있는 목표들을 또 별도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상사분과 그죠? 부하 직원분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목표가 제시가 되면 되겠고요. 자, 3번의 목표의 합의를 거치신 이후에는 4번의 목표 달성의 중간 점검. 자, 그리고 지속적 논의 및 평가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평가 기간 내에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가 시점 이전에 수시로 중간 목표의 달성 여부 및 근무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여 상급자분과 하급자분들 간에 각각 지속적으로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 활동들을 거치신 이후에는 6개월 이후 또는 1년 이후 평가 시점에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BO, 그 목표관리법을 평가 구성 요건상의 검토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평가의 주요 구성 요소들인 신뢰성, 타당성, 수용성, 실용성의 측면에서 MBO를 한번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신뢰성입니다. 자, 평가 과정에 부하 직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자인 상사의 주관적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MBO는 신뢰성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 타당성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O의 경우에는 평가 내용이 성과와 업적에 국한되기 때문에 임금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매우 높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도가 낮은 부하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BSC 관점에서 저희가 MBO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부하 직원이 재무 관점에서 목표 달성도가 낮은지 또는 고객 관점에서 목표 달성도가 낮은지 또는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그죠? 그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그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 프로세스를 관점에서 이제 그 목표 달성도가 낮은지 또는 학습 및 성장의 관점에서 목표 달성도가 낮은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 달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이제 부하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MBO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수용성의 측면에서는요. 평가 대상자분이 바로 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상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이 목표관리법인 MBO는 평가 제도의 수용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의 피평가자분들 간에 각각의 간에 이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목표관리법의 실시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즉, 목표 달성 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 과정 자체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개월 소요되기도 하고요. 또한 사무직종과 같이 성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의 목표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실 수도 있고요. 자, 자칫 목표관리법이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서류 작업들이 많다는 그런 실용성 측면에서 이제 한계는 좀 문제점도 있는데요. 문제점들도 있는데 각각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목표관리법을 평가를 해보시면 목표관리법은 실용성 측면의 문제가 있으나 신뢰성, 타당성, 수용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MBO를 인사평가 기법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MBO 방식과 BSC 관점을 동시에 활용해서 이렇게 평가 항목들을 지정하고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또 이 인사평가 결과는 또 조직에 대한 평가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MBO 방식을 BSC랑 같이 쓰시게 되면 그 재무 관점을 통해서 또 회계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이제 도출이 된 그 기업의 성과 정보들도 재무 관점의 성과 지표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MBO 방식을 그 민간 기업들은 이 정부에서도 쓰시고요. 공공기관들이나 민간 기업들은 이 MBO 방식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 MBO 방식은 당연히 이제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들어가시게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요. 이 각각의 그 산업별, 기업별로 이 MBO에 활용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이런 것들 컨설팅 활동들을 통해서 또 제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MBO하고 BSC 이 두 가지 인사평가 기법들하고 그 성과평가 지표들의 설정 방법들은요. 이 각각의 그 전반적인 이제 인사평가 기법들은요.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